그럼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의 성질도 알고 있죠.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알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됐죠? 양변에 B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네, 되셨죠? 0에다 B 더해도 B입니다. B가 A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힌트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 두 개의 숫자 A랑 B를 곱해서 부호가 음수려면 당연히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면 곱하면 양수가 될 겁니다. A도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면 또 양수가 될 거란 말이죠. 아, 요거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입니다.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요. 근데 이 결론을 여기다가 도출시키면 B가 무조건 크답니다. A가 작은 거래요. 근데 둘의 부호는 달라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B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A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음수고요. B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이 점은요. 음수 그리고 Y좌표는 양수. 좌표 평면에 X좌표가 음수이면서 Y좌표는 양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A는 양수고 B는 음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요. A의 절대값이 작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A는 양수라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됐죠? B는 음수라서 여기 어디 있을 텐데 B의 절대값이 크대요. A보다는. 절대값이 누구죠? 원점과의 거리예요. 그럼 B는 음수면서 A와의 거리보단 더 크게 넘어가야 되니까 B가 이런 식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3이면 이건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인 거죠. 절대값이 더 커야 되니까요. 자, 그럴 때 이거 아까랑 똑같죠. 이거 부호가 뭔지 이거 부호가 뭔지를 확인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해석이 쉬워요. 부호가 뭘까? A랑 B랑 더하면 됐죠. 부호가 서로 다른 걸 더하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큰 놈이 부호를 가져가게 돼 있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이고 마이너스 5만 더하면 음수가 됐죠. 저게 절대값이 크니까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얘는 음수가 되시는 거죠. 근데 B라는 음수에게서요. A라는 양수를 빼요. 5에서 마이너스 5에서요. 3을 빼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음수죠. 되셨나요? B에게서 A를 더 빼요. 그쵸? 그래서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가 되시는 거예요.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인 사분면은 3사분면이 되시겠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방금 했던 거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사분면이라 그러면 A도 음수고요. Y좌표는 B도 뭘 얘기해요? 음수를 얘기하죠. A도 음수, B도 음수야.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쵸? 근데 음수와 음수, 부호가 같은 걸 곱하면 당연히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X좌표는 음수면서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그 사분면은 2사분면이 되겠네요. 됐나요? 계속 비슷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처음 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다. 1사분면에 있답니다. AB, A 플러스 B가 1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죠. 해석할게요.
A, B가 양수라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이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근데 더한 녀석이 무조건 양수래요. 그러면 양수였으면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음수면 이쪽이 가능하긴 한데 이쪽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음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두 개를 확인해 보면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나온 이 아이를 해석해 보죠.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같아요. 그럼 일단 양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양수인데 여기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면 이 전체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됐죠. 됐나요? 양수 A에 5를 곱한 건 양수가 맞는데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얘도 음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3, 4분면의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정답은 3, 4분면의 점이라고 하면 쟤밖에 없겠네요. 4, 4분면에 있답니다. 4, 4분면 안 그래도 이해되죠? 4, 4분면이면 양수, 음수가 되는 거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뒤에 거부터 해석하는 게 편해요. A 곱하기 B가 음수랍니다. 부호가 다르다. 그죠? 근데 A-B가 양수래요. 양수래요. 이거 아까 했던 거야. A가 B보다 절대값이 크다? 아니야. 양변에 B를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A가 큰 숫자고 B가 작은 숫자인 겁니다. 근데 부호가 다르대요. 됐죠? 그럼 무조건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됐어요? 이런 논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바로 해볼게요.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매겨요. 그럼 음수죠. B는 원래 음수였습니다. X도 음수, Y도 음수면 3, 4분면이죠. X도 음수, Y도 음수면 3, 4분면입니다. 음수에 1을 곱해도 음수예요. 양수에 1을 곱해도 양수입니다. 됐죠? 음수, 양수는 2, 4분면. 음수에서요, 양수를 빼요. 음수에서 양수를 또 빼. 음수죠. 양수에서요, 음수를 빼. 됐죠? 양수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자체가 양수란 말이야. 양수인 거죠.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이죠, 역시. 아까랑 똑같잖아요. 음수죠. 음수예요. 음수 두 개를 합치면 당연히 음수죠. 음수죠? 양수를 빼요. 음수예요, 음수. 또 음수입니다. 됐나요? 3, 4분면이에요.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 음수를 빼면 양수잖아요, 이게. 양수죠? A는 원래 양수예요. 양수분의 양수면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죠. 아까도 했지만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입니다. B는 원래 음수였어요.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죠. 밑에도 음수, 위에도 음수면 1사분면 맞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저걸 연습해 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점이 A, B에 있어요. 이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X 좌표가 반대가 되고 Y 좌표도 뭐가 된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B면 여기는 됐죠. X 좌표도 Y 좌표도 부호를 반대로 해달라. 들었었죠? 처음 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A, 8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점은 당연히 X도 부호를 반대, Y도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죠. 됐죠?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대요? 얘랑 똑같대요. 됐죠? 그럼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끼리 같아야 될 거예요. 됐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A 값은 확인이고요. 역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B가 마이너스 8인 게 확정됐죠.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하기만 하면 된대. 됐나요? 요거 좀 바로 다시 쓸게요. 지금은 이 A, B를 원점 대칭시킨 거고 Y축 대칭시킨 점은 누구냐? 여기 찍히죠. Y축 대칭. 됐어요? X좌표는 바뀌는데 Y좌표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것도 했던 겁니다. X좌표만 부호를 바꾸면 Y축 대칭이 되는 거였다. 이 점을 Y축 대칭을 시키면 X좌표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A 플러스에 전체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그게 누구래요?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역시 X좌표끼리 같아야 되고 Y좌표끼리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됐죠? A가 얼마입니까? 1이죠. 됐어요. 양변에 1만 더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시면 1에서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시고. 됐어요. X축 대칭은 이해되죠? 그쵸? 다 X좌표는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Y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됐죠? 가자. 이제 다 했으니까 A, 마이너스 3을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만 바뀔 겁니다. 됐죠? 자, 5, B를 Y축에 대칭시키면 당연히 X좌표만 부호가 바뀌었을 겁니다. 두 개가 점의 좌표가 서로 뭐 하대요? 같대요. A는 마이너스 5고요. B는 3이죠.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시겠습니다. 됐어요? 점 A 바로 찾습니다. 점 A는요, 얘를 X축 대칭시키래요. X축 대칭시키면 Y만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Y만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점 P를 Y축에 대칭시킨 점을 P라고 하겠대요. B라고 하겠대요. 얘를 Y축 대칭시키면 X의 부호만 바뀝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C, X도 부호를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꾸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P점은 마이너스 2, 3이 P점입니다. A점은 이걸 X축 대칭시킨 게 A점이에요. 얘를 Y축 대칭시킨 게 B점입니다. 원점 대칭시킨 게 C점이에요. 그러면 P, A, B, C, D는, A, B, C는
직사각형이죠. 됐어요. 둘레의 길이가 2죠? 또 길이가 2입니다. 4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4고 이쪽도 4입니다. 길이가 3이죠. 길이가 또 3입니다. 여기 길이가 6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도 6이고 이쪽도 6이죠. 둘레의 길이는 4와 6이 2개씩 있는 거죠. 그 정도 암산은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봐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직선 위에 도로를 움직일 때 출발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이거 하나가 5분이죠. 됐어요? 5분이 되니까 0.5km를 간 거예요. 그쵸? 10분이 되니까 2.5km에 있는 겁니다. 원점으로부터요. 근데 오히려 거리가 줄기 시작해요. 다시 일로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분이 되면 다시 1km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였으면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일로 가면다가 다시 일로 갔다는 게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게 어디냐? 바꿨어요? 아니에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바꿨죠.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으면 여기서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꾸죠. 됐어요? 동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서 5분, 10분, 15분, 10분까지 이렇게 왔어요. 15분이 되면 다시 거리가 짧아져야 돼. 됐죠? 방향 바꿨죠. 그러다가 다시 또 거리가 멀어져요. 1km에서 1.5km로 멀어져요.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여기입니다. 그때 시간은 몇 분이에요? 15분이죠. 그때 출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얼마예요? 1km요. 됐죠?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지점이 15분, 그때는 1km. 그냥 저것도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15분 1km 이렇게 되죠.